드론은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대신 가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대신 보죠. SF 영화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날아 들어온 드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취재했습니다. 격투기 경기를 펼칠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드론인데요. 선수 입장. 하늘 위 격투기라 불리는 드론 클래시 경기. 리모컨으로 드론을 조종해 상대편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충돌 격투 스포츠. 실제 격투기를 보는 듯한데요. 밑에 저거 보세요. 자, 많이 왔죠? 석고리 3천원짜리 석고리가 막았어요. 실타래를. 2년 전부터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아빠와 아들. 아들이 쉬는 동안 아빠는 다음 경기를 대비해 기체를 정비합니다. 여기다가 끼워 넣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다가 감기면 같이 빠지고. 직접 만든 드론으로 대결을 펼치는 프리스타일 경기에선 참가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큰 볼거리인데요. 이게 쿼드 드론이라고 프로펠러가 4개가 있는 건데 외장은 다른 기체로부터 공격 오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막 한 거고 이거 같은 방어용이고 이거는 공격용이고 이거는 다른 기체를 이렇게 찔러서 프로펠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뭐 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만들고 또 어떤 거는 빼고 붙이고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하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장애물 사이를 질주하는 드론 레이싱은 최근 세계 대회까지 열리며 미래형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자기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스릴감 있고 재밌어요. 총 상금 10억짜리가 16년도 두바이에서 열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김민찬 선수가 1등을 했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9 드론쇼 코리아.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국내외 참가 업체만 110여 곳이 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입니다. 3일간 2만 7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위로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진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장시간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정밀 지도를 제작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밀 감시하는 정찰 감시하는 쪽으로 요거는 저희가 최근에 개발 완료한 거고요. 황제밍 관련된 그 안테나들이 위아래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쪽에서든 재밍 신호가 왔을 때 그 재밍 신호를 견딜 수 있고 비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9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한 육군도 전시 부스를 마련해 정찰과 수송용 드론은 물론 개발 중인 전투 드론까지 선보였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드론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보트도 등장했는데요.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를 이용해 비행하는 비행체. 1935년 영국 공군이 사격 훈련용 표적기로 사용한 게 시초입니다. 2014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지금과 같은 드론이 전시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미래를 바꿀 차세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드론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군수용 무인기 제작,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계 기술 수준은 세계 7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국과도 유사한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왔고요.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 선점, 다음 우수 IT 인력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은 드론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드론 산업에 거는 우리 정부의 기대는 큽니다. 드론이 대통령님께 이제 그
음료수, 커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조금만 오셔서 보시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드론을 지목했는데요.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4조 4천억 원대로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일상에서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드론을 배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1번 콘에 진입해서 1번 콘을 나갈 때 여덟 서서 2번 콘을 바라봐. 드론 조종 교육이 한창인 이곳. 그래서 러더를.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수용 씨도 얼마 전부터 드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농업용 방제 드론인데요. 기상 착륙장에 멈춘 다음에 안전하게 착륙. 착륙. 지금은 그냥 5m로 하면은 5m에서 비행을 중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m 아니고 3m로 해주시죠. 3m per 세크. 풍향, 서풍, 풍속 3 뭐라고요? 미터 per 세크. 3m per 세크. 풍속 3m per 세크 이상무. 이거 할 때 온 시키는 거예요? 예, 기기요, 기기. 애들 장난감 같기만 한 요 녀석. 하지만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8농가가 단지를 이루어 공동으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조합단지. 이게 꼬였네. 벼농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은 병해충 방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야 돼요. 이게. 걸어서. 그러죠. 이렇게 해서 갖고 가야죠. 그 좀만 더 클로즈 봐봐요. 돌아가는 거. 반대로. 예. 일일이 수작업으로 늘리고 당겨줘야 합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저 100m를 가는 거예요. 저 끝이 100m예요. 이렇게 직접 사람이 장비를 들고 들어가서 뿌리는 게 기존의 방식. 작업을 위해선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건 나 혼자, 여기는 혼자지만 거기 기계를 만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꼭 2인 1조.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한 필지 하는데 30분. 예. 빨리 하면 30분이야, 한 필지 하는데. 드론은요? 드론은 5분, 방제기는 1분. 이거는 30분. 농가에서 드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성능 압축기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날도. 우리 후대 농업인들에게 옛날에 이런 것을 활용을 했다 하는 것 정도로 박물관에서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교량이나 철탑과 같은 고층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리 암사대교 점검 현장. 사본 교각으로 먼저. 한강 둔치에서 출발한 드론이 다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다리 주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연결부를 살피고 교각 상태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혹시 이제 배수관에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 벌어진 게 있나 없나 그런 거네요. 지상에서는 연결된 장비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요. 방송용 고화질 카메라가 달려 있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교량 하부나 측면부 점검에 효율적이죠. 구리 암사대교 같은 경우 아치기이기 때문에 아치 구간을 간다든가 할 때는 도로를 차단하고 그게 장비를 세우고 장비에 사람이 올라타서 상부까지 직접 올라가는 하부 공간 같은 경우는 수상 구간에 바지선을 띄우고 바지선 위에 다시 더 고소 작업차를 세워서 그 장비를 타고 사람이 올라간 거.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드론으로 먼저 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다 하게 되면은 분석까지, 그러니까 균열이라든가 그런 박리박락에 대한 그런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들까지 보고서상으로 아예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작업자들이 훨씬 안전하게 그렇게 작업이 가능할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초 호주에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10대 소년 2명을 드론이 구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해안에서 드론 교육을 받던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드론을 출동시킨 건데요. 바다로 날아가 구명 장비를 투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70초. 중국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여행객을 드론을 띄워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드론이 이끄는 대로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국내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수상 인명 구조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 이륙.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연 현장. 조난자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바로 드론이 출동합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익수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구명 캡슐을 투하합니다. 물에 닿은 구명 캡슐은 자동으로 펼쳐지고 순식간에 에어백이 부풀어 오릅니다. 드론이 출동해 조난자를 구조하기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어백을 착용한 조난자가 무사히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수영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조난 상황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시연에 참가해본 소감은 어떨까요? 일단은 인명구조원이 오기 전까지 그 텀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서 익수자가 되게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고려해서 드론이 미리 와서 이제 익수자를 구할 수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익수자로 실제로 경험까지 해봤는데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네. 제가 해수욕장의 구조 거리를 살펴봤을 때 500m 이내 거리라면 30초 이내에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상선이라든가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상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오늘 보셨다시피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3월 폴 드론 수색대를 발족한 충북지방경찰청. 치안 업무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침에 놓인 인상착의는 키는 160cm의 왜소한 체격, 갈색 파카를 입었고 이하 불상입니다. 침에 놓인 기지국 위치가 청주시 상당구. 침에 놓인 실종 상황을 가장한 모의 훈련이 있는 날. 실종자 인상착의와 휴대폰 기지국 정보, 평소의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대를 급파합니다. 드론 수색대의 현장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할 과학수사 버스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주변 지형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세웁니다. 비행법 알려드릴게요. 산할 약간의 준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비행법 중에 보면 대각선 올라가는 비행법 있죠. 리을자 형태로 훑으면서 영상 촬영을 하셔서 오시고, 지금 치매 노인이 2번 기지국 반경에 지금 잡혔습니다. 근데 2번 기지국 반경이 4번과 3번, 1번 사이 한 500m가량 전파 반경이 있으니까 D구역에 있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론을 조정하는 팀과 내부에서 모니터하는 팀으로 나뉘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은 실제로도 빈번하다는데요. 30배율 광학 줌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작은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무덤 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무덤 쪽을 한번 봐주세요. 무덤. 예.
좌측 무덤 쪽에서 좌측 무덤 쪽 조금만 내리라 그래요. 조금만 내려보자.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 물체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 예. 고도 낮추겠습니다. 예. 줌으로 당길 수 있을까요? 예. 사람 맞는 것 같죠?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6배 중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적사항이랑 그 옷이랑 색깔이 비슷하니까 일단 고도를 낮추세요. 응급차도 보내야 되니까 일단 내려가서 그 스피커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이고 드론은 고도를 낮춰 대화를 시도합니다. 경찰관입니다. 의식이 있으면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가 내장된 드론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리자 밑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경찰관이 출동 중에 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안심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파악한 위치 정보는 경찰과 구급대로 전달되고 드론은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실종자 상태를 살핍니다. 이기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만약 생존해 있었다면 누군가가 오고 있다 또는 내가 발견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이제 프로파일링해서 이쪽에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드론을 띄워 실종 사건을 해결한 일도 있었다는데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공사하시는 분인데 집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3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 수색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원 요청을 받은 드론 수색대가 투입됐고 3시간 만에 인적 드문 야산에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드론을 보고 이정표를 삼아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드론이 이제 한 15m 떠 있고 하얀색이다 보니까 멀리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갈대숲이 높다 보니까 사실 사람 키로는 그다음 옆에 있는 뭔가를 보기는 좀 어려운 심지어 지대거든요. 경찰분들은 저 차량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드론이 계속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네. 폴 드론 수색대는 충북 지역 내 뜻을 같이 하는 경찰들이 모여 시작한 활동인데요. 드론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에서 출발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랑 함께 촬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취미로 하다가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과학 수사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저희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가서 고층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진을 촬영했었어요. 네. 드론으로 위에서 찍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론을 취미하던 게 이제 현장까지 이어졌다가 경비 쪽에선 그 이제 드론을 진짜 막는 기술, 안티 드론, 대테러 이쪽도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공항인 게트윅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전면 폐쇄돼 수많은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 2대가 활주로에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오고 가는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적막감이 감도는 게트윅 공항 활주로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들면서 일대 혼란이 일었습니다.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되고 사흘간 승객 14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됩니다. 15 minutes late, taxied out towards the runway, and then it just stopped. And they said, oh, there's a lockdown on the airport. And there we stood for 4 hours. 드론이 테러와 연관. 올 1월에는 유럽 최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드론이 출몰하면서 공항 업무가 마비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위험이 생기면서 드론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안티드론 산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드론을 잡는데 맹금류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 중인데요. 공중에 떠 있을 때 육안으로 보기 힘든 드론의 날개를 독수리는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주카포 형태의 장비로 그물을 발사해 드론을 낚아채는 방식도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 경찰도 사용 계획을 밝혔죠. 드론이 일상생활과 산업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안티드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쏘면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여기 드론 촬영을 좀 할 텐데요. 공중에 이제 올라가 있으면 이 총으로 이제 드론을 향해서 쏘시는 거예요? 드론을 향해서 방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이게 거의 한 300회 이상 날려봤는데 이게 전파를 해서 떨어뜨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장비가 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 장비로 전파를 방해를 해서 통신을 못하게 해서 착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작진이 사용하는 영상 취재용 드론으로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전파 완전 최고죠 최고. 지금 수신율도 14면은 안테나 14면 완전 잘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드론. 촬영팀의 모습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잠시 후 비행 중인 드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자 통신이 끊기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와 목동된다. 목동된다. 완전 영상 다 끝났고. 흑백이네 화면도. 스커넥트 떠버리고 완전 끝났어요. 아 이거 돌아가네. 잠깐만 하나도 안 움직여? 하나도 안 움직여. 와 저건 떠 있고 그냥. 오 내려온다. 조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론은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와 착륙합니다.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방해를 시키는 거죠. 전파를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GPS 신호나 자기 위치 정보를 이제 수신을 못하게 되고 또 이제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에서 이렇게 좀 착륙하게 되는. 네, 또 다른 안티 드론 장비. 차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휴대용이 아니라 차량에 모든 이 데모 장비를 설치를 해서 VIP 경우에도 쓰이는 이동식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안테나를 방사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신호를 재밍을 할 수 있는 이 차량이 같이 지나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드론이 날아오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이 다 떨어지나요? 반경 뭐 1km 내에 있는 모든 드론이 접근을 하다가도 바로 착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눈으론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을 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 대신 위험한 물건을 전달하거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과 더불어 드론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비인가 드론에 대한 식별 시스템부터 먼저 좀 구축을 해 나가고 저희가 그 추후 대응하는 체계까지도 같이 취미 레저용으로 쓰는 가벼운 드론이라든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 없는 드론 같은 것들은 대폭적으로 전반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비행 속도가 빠르다거나 무게가 크다거나 그다음 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다거나 이런 고성능 드론에 있어서는 안전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お詫びの気持ちがとってもあります。 Foundation for the world, free from the logic. This one was really powerful. This was a very powerful document.